서울 변두리의 작은 백반집.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고봉식당은 동네에서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그 식당 구석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윤지은은 31살의 나이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기 된장찌개 더 주세요. 안쪽 테이블에서 손님이 외쳤어요. 지은은 재빨리 걸음을 옮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벌써 2달째 인턴으로 일하며 정직원 자리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도 지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좋아했어요. 손님, 여기 김치 한 접시 더 드릴게요. 오늘 담근 거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지은은 언제나 손님들에게 반찬 하나라도 더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로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국물을 쏟아도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뜨거운 국물이라 데일 뻔하셨네요 라며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죠. 주방 창구 너머로 고봉순 사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턴 주제에 오지랖만 넓어서야 쓰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지. 고봉순 사장은 지은을 힐끔거리며 투덜댔습니다. 매출은 중요한데 이렇게 서비스가 좋으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10년 동안 쌓아온 까칠함이 얼굴에 주름과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말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실 테니까요. 지은의 정성은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바쁜 점심시간에도 지은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그녀의 어머니 건강까지 챙겨 묻곤 했어요. 회사원 김 과장은 매일 점심시간에 들러 지은이 있는 자리를 찾았고 근처 약국 할머니는 가끔 영양제를 하나씩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지은의 마음만은 늘 따뜻했어요. 이따금 병원비가 밀릴 때면 월급날까지 끼니를 거르기도 했지만 그런 날에도 지은은 손님들에게 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던 수요일 오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켰지만 겨울의 짧은 해는 이미 저물어가는 듯 했어요. 백반집 유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해진 밤색 코트에 구멍난 신발을 신은 노숙자 노인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죠. 회색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 창문에 비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오후의 한가한 시간,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를 위한 칼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기 또 왔네. 어제도 와서 한참 서 있었잖아. 손님들 불편해하니까 얼른 보내야 해요. 맞아. 나가시라고 손이나 저어볼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처리해야 할 텐데. 알바생 둘이 창문 너머로 노인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왔다가 누군가의 손짓에 쓸쓸히 돌아갔던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달랐어요.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창밖을 스치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모습, 차가운 바람에 휘날리는 낡은 코트 자락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죠. 주방으로 뛰어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밥 한 공기와 따뜻한 된장국, 신선한 반찬 몇 가지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잠시만요. 이분, 너무 추워 보이세요. 지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밖은 너무 춥잖아요. 눈도 오고 있는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지은은 노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놀란 시선과 잠시 멈춘 주방의 소리가 느껴졌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가의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난로와 가장 가까운 식당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천천히 드세요. 드시는 동안은 추위도 잠시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본인의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사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 돈은 오늘 저녁 자신의 저녁거리로 쓰려던 것이었지만 지금 이 노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묵묵히 밥을 먹던 노인은 지은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은도 마음이 뭉클해졌죠.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2시, 식당은 한가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설거지를 마치고 있던 지은의 귀에 고봉순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은, 내 사무실로 좀 와보게. 지은은 손을 재빨리 닫고 앞치마를 매만지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주방 뒤편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사장의 영역이었죠.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CCTV 화면이 보였어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 기억나나? 지은은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내가 손님 아닌 사람을 들였지. 그것도 노숙자를. 이게 무슨 자선사업장인 줄 아나?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책상을 쾅 내리치는 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 추웠고 그분이 너무 떨고 계셔서. 사장은 손을 들어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 가게를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알아? 이런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깔끔하고 청결한 이미지가 중요해. 노숙자가 들어와서 밥 먹는 모습을 다른 손님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걸 네 돈으로 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어제 저녁 단골 손님 2분이 그 모습 보고 돌아갔다는 걸 알아.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손님들 발길이 끊기는 거라고. 사장은 서류 한 장을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게. 이번 달 일한 것까진 계산해 줄 테니 짐 챙겨서 나가. 인턴이라 퇴직금 같은 건 없으니 오해 말고. 주방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자기 일만 했어요. 아무도 지은을 위해 나서지 않았죠.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지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옷장 속 작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 몇 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죠. 식당을 나서는 지은의 어깨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분이 따뜻하게 드셨다면 그걸로 됐어요. 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음 일자리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죠. 집세와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저녁거리, 지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백반집 앞에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식당으로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고봉순 사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제 허름한 노인을 대접한 직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직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직원은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사요? 왜 그랬죠? 회사 규정을 어겨서 노숙자를 손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명함을 꺼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강민혁 주식회사 강천홀딩스 대표. 명함을 받아든 사장의 손이 떨렸어요. 강천홀딩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시면 강 회장님의. 네, 저는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어제 그 노인은 제 아버지였죠. 식당 안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강민혁은 고봉순 사장 앞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경호원도 따돌리시고요. 가족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모두가 걱정했죠. 사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다행히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그 식당의 한 젊은이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강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변장하고 나가 사람들의 진심을 보는 걸 좋아하세요. 어제도 그러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퇴사했다니. 아쉽군요. 사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채용할 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사장은 서둘러 지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강민혁은 식당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좋은 직원을 놓치셨네요. 그날 저녁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윤지은 씨, 저는 강천홀딩스의 강민혁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은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와 대조적으로 카페 안은 차분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낯선 환경에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카페에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부담감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인가 보네요. 맞은편에 앉은 강민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정장은 맞춤복임이 분명했고 손목시계는 지은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네, 조금 어색해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강민혁은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어제 그 노인분이 제 아버지셨습니다. 윤지은 씨가 베푼 따뜻함이 아버지께 큰 감동을 주셨어요.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에서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아, 정말요? 그럼 그분이? 네, 강천홀딩스 회장이십니다. 요즘 은퇴를 고민하시면서 사회 곳곳을 둘러보고 계세요. 가끔 평범한 시민으로 변장하고 나가시곤 하는데 어제는 지은 씨를 만난 것 같네요. 강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오늘 나는 그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노인이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 하지만 그 식당의 젊은이만은 달랐어. 그 아이는 내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준 거야.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강민혁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죠. 아니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지위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은 씨는 다르더군요. 그리고 그는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색 글씨로 강화복지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따로또같이라는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독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은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오늘부터 지은 씨는 우리 재단 따로또같이 관리팀 직원입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높고 근무 환경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지은은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는 해고당했는데 오늘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인턴이었을 뿐인데. 강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합니다. 제 아버지도 저도 그 마음에 감동했어요. 우리 사회에 지은 씨 같은 분이 더 필요합니다. 한 그릇의 밥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실천하는 분이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의 서러움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따로또같이 센터에서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갓 지은 밥과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이 도시락 상자에 담겼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열심히네요. 동료 김미경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10분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박할머니는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도움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은은 도시락을 차에 싣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죠. 문을 두드리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 왔구나.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밥 먹겠네. 지은은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제 드린 약은 잘 드셨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하루를 살겠어. 내가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진단다. 집집마다 다니며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예전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5월의 어느 날, 노인복지센터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로또같이 프로그램의 확장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은이 센터에 온 지 6달,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지은 씨 덕분에 이 프로그램이 더욱 성장했어요. 강민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은의 제안으로 도시락 서비스는 3개구로 확대되었고 자원봉사자도 늘었죠. 아닙니다. 모두 함께 이루어낸 일이에요. 기념식이 시작되고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입장했어요. 저 젊은이가 그때
그 밥을 주신 분이구나. 강 회장이 지은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은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센터 벽면에 새로 걸린 글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끼의 따뜻함이 사람의 삶을 바꾼다. 강민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 밥을 안 먹었으면 저도 이런 복은 못 받았겠죠.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센터 부엌에서는 내일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올라가며 도시락 센터 전체를 비춥니다. 그곳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꾸고 있었답니다.